지난 편에서 한반도에 고인돌 4만 기가 몰려있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톤짜리 바위를 끌어세운 무덤들. 그런데 그 무덤들을 열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300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수십 톤짜리 바위를 들어 올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를 눕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성 토양은 뼈마저 녹여버렸습니다. 간혹, 아주 간혹 뼈가 남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말해주는 이야기는 교과서와 전혀 달랐습니다. 전북 구창 매산마을. 동서방향으로 1764m, 걸어서 약 30분 거리 안에 442기의 고인돌이 서 있습니다. 4만 기 중에서 이 좁은 지역 하나에만 442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수천 기의 무덤들을 발굴하면 대부분 안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도 없고 유물도 없습니다. 4만 기의 무덤이 이 땅에 서 있는데 뚜껑을 열면 빈 공간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설명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입니다. 한반도의 흙은 산성이 강합니다. pH 4.5에서 5.5 사이. 이 산성 환경에서 유기물은 수백 년 안에 분해됩니다. 뼈도, 나무도, 천도 모두 녹아 없어집니다. 시베리아의 동토에서 맘모스 사체가 수만 년을 버티는 것과는 정반대의 환경입니다. 3000년 전 무덤이 열렸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한 가지 가능성은 단순합니다. 있었는데 녹아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화장 분화입니다. 일부 고인돌에서는 채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시신을 불에 태운 뒤 남은 것을 무덤물 보자주갑니다. 시신을 무덤들이 보대도마는 방등기답니다. 화장을 하면 뼈가 크게 줄어들고 산성 토양에서는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처음부터 시신을 넣지 않은 무덤, 허묘입니다. 지난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97톤짜리 덮개돌 하나를 옮기는 데만 최소 844명의 인력이 필요했다고 추산됩니다. 그 노력 자체가 권력의 선언이자 영토의 경계였습니다. 허묘는 그 증거입니다. 죽은 자를 묻기 위한 무덤이 아니라 산자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무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를 모두 이해하고 나면 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정말 시신이 있었던 무덤들은 무엇을 품고 있었을까요? 극소수이지만 뼈가 남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하나씩 열어볼수록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 충청북도 제천 황성리. 고고학자들이 고인돌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수천 기의 고인돌이 발굴되었지만 완전한 형태의 인골이 나온 것은 이 무덤이 유일합니다. 거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 남성, 키는 174cm에서 176cm 사이. 현대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174cm입니다. 3000년의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의 키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두개골 모양은 달랐습니다. 장두형, 두개장 폭지수 66.3. 이마에서 뒤통수까지의 길이가 옆너비보다 훨씬 긴 형태입니다. 현대 한국인은 단두형이 일반적입니다.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키는 우리와 같은데 두개골은 달랐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골 하나가 지금까지 한반도 고인돌 발굴 역사에서 가장 완전한 청동기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무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춘천,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섬, 중도. 이 섬에서 3300여 개의 선사시대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집터, 무덤, 돌칼, 토기. 규모로 보면 세계 최대 수준의 청동기 도시 유적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발견된 소형 고인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덮개돌은 작았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5살에서 6살 사이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몸을 구부린 자세로 석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고인돌은 족장의 무덤, 권력자, 지배자, 공동체의 우두머리, 수십 톤의 돌을 올릴 수 있는 자,
그 사람만이 이런 무덤을 가졌다고. 그런데 5살짜리 아이도 고인돌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세습을 말합니다.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의 신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고인돌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들이 말해주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발굴된 고인돌에서는 20대 여성의 인골과 어린아이의 치아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서는 여인상이 새겨진 입석을 동반한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족장만의 것이라고 알려진 무덤에 어린아이가 있었고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신분이 있었고 그 안에 여성과 아이들도 포함된 구조였습니다. 고인돌은 그 구조 전체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예상 밖의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DNA였습니다.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두 강이 합류하는 이곳에서 약 3,000년 전의 인골이 발굴되었습니다. 2006년 서울대 신동훈 교수팀이 이 인골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 영국인 유전자와 유사한 패턴.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크로스 체킹이 필요한 예비 결과였고 이후 연구들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적 계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악마의 문 동굴. 7,700년 전의 인골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게놈 전체를 해독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악마의 문 동굴에 살았던 사람은 현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집단이었습니다. 갈색 눈, 산 모양의 앞니, 이 특징들은 지금의 동아시아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7,700년 전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사람이 현대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집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인돌이 세워지기 4,0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흔적이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2011년 조개무지에서 인골 48구가 출토되었습니다. 연대는 약 6,000년에서 7,000년 전, 기원전 5,000년에서 4,000년 사이입니다. 조개무지의 폐각 성분은 알칼리성입니다. 산성 포양을 중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인골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부 인골에서 H형 미토콘드리아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유럽계 특징으로 알려진 유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검사에서 동아시아 하플로그룹으로 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분석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천 황성리의 장두형 두개골, 정선 아우라지의 예비 DNA 결과, 가덕도 인골의 재정정, 악마의 문 동굴인과 한국인의 유사성.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단일한 계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왜 분석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산성 포양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선사시대 DNA 샘플을 구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뼈가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분석 가능한 샘플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소수의 샘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역사를 대표해야 합니다. 통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한 명의 인골이 민족 전체의 계통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의 기원에 대한 단일한 결론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탈한 결론이 아닙니다. 3,000년 전 고인돌 안에 누가 누워 있었는지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 그 뼈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역사의 공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열려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빈 무덤이 많은 것처럼 우리 기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많은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단서들이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고인돌 덮개돌 위에 새겨진 작은 구멍들. 성혈 또는 컵마크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충청북도 창원 아드기에서 발견된 돌판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이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연대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토지 경계비에 새겨진 별자리보다 약 1800년이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 봉동 용암리 고인돌에는 120여 개의 성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돌 위에 별을 새겼습니다. 기복을 빌었거나 하늘의 시간을 기록했거나 두 가지 모두였을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 오림동 고인돌에는 암각화가 있습니다. 중심에 간돌검 하나, 양옆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원하는 자세입니다. 칼에게 기도하는 장면. 칼은 무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상징이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무덤 안이 아니라 바깥에 꽂아두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제사 도구로서의 칼. 영국의 엑스칼리버 전설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칼을 신성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고 한반도에 그것도 그 흐름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중도.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도시 유적이 있던 섬에 지금은 대형 테마파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3,300여 개의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인돌 48기도 있었습니다. 그중 30기만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나머지 18기는 사라졌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고인돌들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농경지 아래에, 개발 예정지역 경계에 그 안에 300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누군가 수십 톤의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흙이 기억을 지웠고 산성이 뼈를 녹였고 개발이 유적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돌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4만기의 무덤이 지금도 이 땅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서재를 구독하시면 이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 15분에 도착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로 갑니다. 고조선보다 천년 앞선 문명이 남긴 유물들.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두 나라가 동시에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그 문명의 이름은 홍산.